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스칼렛 위치의 죽음은 저에게는 너무 이른, 그래서 더 아쉬운 작별이었습니다. 그녀가 페이즈 4에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된 상황인데 갑자기 떠났기 때문이고, 그녀의 죽음이 딱히 이 영화 속에 그녀의 잘못을 속죄해주는 데까지는 못했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원작에서 스칼렛 위치는 자신의 많은 잘못들을 죽음으로 속죄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도 원작 팬으로서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원작에서 스칼렛 위치는 어떻게 속죄하고 반성했는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벤져스 디스어셈블드에서 스칼렛 위치는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가 없어졌다는 것을 갑자기 기억하게 됩니다. 고전에서는 이미 멋지게 해결된 트라우마였는데 작가 브라이언 마이클 벤디스가 갑자기 뜬금없이 없었던 일로 설정을 바꿔버린 것이죠. 미쳐버린 완다는 카오스 매직이라는 강력한 마법으로 현실을 조작해서 앤트맨, 스콜랭, 비전, 호크아이를 죽게 만듭니다. 가까스로 어벤져스가 완다를 쓰러뜨리자 매그니토가 그녀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녀를 간호하던 퀵실버는 완다에게 차라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그렇게 뮤턴트가 다수가 되고 히어로들의 소원이 모두 이뤄진 하우스 오브 M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하우스 오브 M 현실도 기억을 되찾은 히어로들에 의해 붕괴가 되고, 완다는 폭주하면서 뮤턴트는 이제 그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완다는 뮤턴트 종족을 멸종 위기에 빠뜨립니다. 하우스 오브 M 전에는 엑스맨과 관련된 실험적인 타이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90년대는 엑스맨의 시기라고 보기에 충분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대부분의 인기 캐릭터들이 능력을 잃고 엑스맨 시리즈의 방향이 멸종위기 극복으로 바뀌면서 팬들의 비난의 화살은 당연히 작가 벤디스였지만, 어차피 완다도 욕을 먹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측하건대 마블 코믹스는 9.11 이후에 엑스맨이나 판타스틱 4보다 더 정치적일 수 있는, 더 현실적일 수 있는 어벤져스를 세계관의 중심으로 진행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스트릿 계열 전문 작가 벤디스를 중심으로 대형 이벤트들이 이루어졌고, 그 대형 이벤트들이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그게 나란히 2010년까지 이어진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즈음 공교롭게도 가진 건 어벤져스 판권밖에 없는 마블 스튜디오의 영화화 계획도 시작이 되었으니 마블 코믹스는 어벤져스에 힘을 실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의 어벤져스 시리즈를 끝내고 새로운 어벤져스 시리즈를 시작할 요인이 필요했을 것이고, 초인들러 법안을 두고 갈등하는 히어로들의 내전 11월을 쓰고 싶었는데, 가장 많은 초인들이 있는 엑스맨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에 그냥 다 지워버리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그래서 완다를 뜬금없이 악당으로 써서 두 문제를 한 번에 퉁쳐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알려진 하우스 오브 M 기원은 작가 조스 웨던의 어스토니싱 엑스맨 연재가 휴재에 들어가자 마블 코믹스가 벤디스에게 뉴 어벤져스와 어스토니싱 엑스맨이 같이 나오는 스토리를 쓸 것을 제안했고, 벤디스가 막 어벤져스를 해체시키는 완다를 이용하면 두 팀의 크로스오버를 더 잘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마블 코믹스는 그녀의 속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치드런스 크루세이드는 완다가 아니라 닥터둠이 어벤져스를 해체시키고 하우스 오브 M을 일으켰다는 아주 중요한 면죄부를 완다에게 제공했습니다. 완다가 아이 기억이 돌아왔을 때 어벤져스 대신에 닥터둠에게 도움을 찾았는데, 닥터둠은 아이를 부활시켜주겠다는 명분으로 라이프 포스라는 초월적인 미지의 힘을 완다와 같이 실험하다가 그녀를 미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닥터둠은 그녀를 간접적으로 조종해서 두 사건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디스어셈블드가 2004년 스토리고 치드런스 크루세이드가 2010년에 나왔으니 나름대로 긴 속죄의 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긴 시간 동안에 스칼렛 위치는 자주 안 나왔고, 어벤져스는 시빌워, 월드워크, 시크릿 인베이전, 다크레인을 겪다가 마침내 시즈로 재결합했습니다. 그러니 2010년에도 아직도 어벤져스 해체를 두고 스칼렛 위치를 욕하기에는 어벤져스부터 너무나 많은 흑역사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 시즈 이후엔 이제는 2000년대의 많은 사건, 갈등들을 그냥 그랬던 데가 있었지 라는 식으로 넘어가자는 약간의 화해, 대통합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스칼렛 위치도 이제 돌아오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마블 최고의 인기 악당 닥터둠이 어벤져스와 엑스맨을 굴복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으니, 완다의 속죄는 어느 정도는 가능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뮤턴트와 엑스맨 팬덤이 그녀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2010년에 치드런스 크루세이드에서 울버린이 완다에게 심판, 복수하려고 했던 것처럼 아직 뮤턴트 커뮤니티에선 완다는 금지된 이름이었습니다. 우선 하우스 오브 M 이후 가장 큰 이벤트는 메시아 3부작이라 일컬어지는 메시아 컴플렉스, 메시아 워, 세컨드 커밍입니다. 완다의 주문 이후 어느 날 갑자기 한 명의 신생 뮤턴트가 태어나고, 이 뮤턴트를 두고 다양한 뮤턴트 세력들이
가족들이 시간과 공간으로 가며 갈등하게 됩니다. 그 신생 뮤턴트가 바로 호프 서머즈인데요. 세컨드 커밍의 결말에서 호프는 피닉스 포스의 형태를 취했으며 5명의 신생 뮤턴트들을 불러일으키는 등 기적을 행했습니다. 물론 아직 많은 뮤턴트들의 능력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이게 2010년의 이야기인데 같은 2010년에 치드런스 크루세이드에선 울버린이 완다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울버린은 자신이 흑화한다면 자신도 완다나 다른 히어로들이 이렇게 해주길 바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엑스맨도 완다를 찾아왔습니다. 리더 사이클롭스는 완다에게 제노사이드에 대한 정의 구현을 시도합니다. 캡틴은 사이클롭스와 대치하면서 그녀가 아직도 엄연히 어벤져이고 심판을 받더라도 엑스맨이 심판할 것이 아니라면서 완다를 옹호합니다. 매그니토 역시 멸종위기 동안에는 엑스맨 편이었지만 딸을 지키기 위해서 어벤져스와 함께합니다. 그러나 완다는 엑스맨이 자신을 복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엑스맨과 같이 가기로 합니다. 결국 엑스맨과 어벤져스가 싸우고 스칼렛 위치가 상황을 진정시키고 닥터둠에게 돌아갑니다. 닥터둠에게 돌아가면서 그녀를 닥터둠이 조종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랬던 것이죠. 영어벤져스의 두 쌍둥이인 스피드와 위칸이 엑스맨을 말렸습니다. 매그니토, 로그, 엠마 프로스트 모두 악당에서 출발했다면서 완다가 닥터둠에게 조종을 당했으니 이해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닥터둠을 물리친 뒤에 사이클롭스는 완다를 죽이는 것이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완다에게 그녀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평생 유념하라고 말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녀가 다시 타락한다면 자신이 직접 죽일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캡틴은 그녀에게 어벤져스의 문이 열려있다며 돌아오라고 제안하지만 완다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보고 싶다면서 거절합니다. 이후 어벤져스 대 엑스맨에서 스칼렛 위치가 또다시 속죄하게 됩니다. 어벤져스와 엑스맨이 지구로 다가오는 피닉스 포스를 두고 숙주로 예상되는 호프 서머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하게 됩니다. 어벤져스가 피닉스 포스를 막으려다가 엑스맨의 사이클롭스, 엠마 프로스트, 매직, 콜로서스 그리고 네이머가 피닉스 포스의 힘을 나눠 갖게 됩니다. 이 피닉스 5는 지구를 그들 멋대로 유토피아로 바꿔놓습니다. 어벤져스가 그들에게 대항하자 완다가 어벤져스를 도왔는데요. 완다는 호프 서머즈와 같이 다크 피닉스가 된 사이클롭스를 막고 피닉스 포스가 지구를 떠나게 했습니다. 호프는 잠시 받은 피닉스 포스의 힘으로 뮤턴트 인구를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일정 부분 완다가 속죄할 수 있게 되자 마블 코믹스는 어벤져스와 엑스맨의 갈등을 봉합하는 팀인 어벤져스 유니티 스쿼드에 완다를 합류시켜서 그녀에게 속죄할 기회를 더 주기로 합니다. 어벤져스 유니티 스쿼드는 캉이 나와서 조금 복잡한 스토리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레드 스컬이 죽은 찰스의 뇌를 이용해서 인류와 뮤턴트 간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레드 스컬은 스칼렛 위치를 그 전쟁에서 무기로 쓰려고 합니다. 미래에서 온 캉의 라이벌 아포칼립스 트윈스는 완다에게 자신과 함께해서 그 미래를 또다시 악당에게 세뇌당하는 미래를 막고자 합니다. 완다는 아포칼립스 트윈스도 악당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척하면서 중요한 순간에 그들을 배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을 모르던 유니티 스쿼드는 완다가 또 배신한 줄 알았고 엑스맨 출신의 로그가 극대노하면서 완다를 죽여버립니다. 그 때문에 완다의 계획이 꼬이고 결국 셀레스티얼이 지구를 초토화시키고 아포칼립스 트윈스가 지배하는 뮤턴트 유토피아 행성 플래닛 X가 만들어집니다. 수많은 인류와 지구 행성 자체가 모두 먼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아포칼립스 트윈스는 미래에서 왔기 때문에 스칼렛 위치가 영웅적으로 자신들을 배신할 줄을 이미 알고 있었고 오히려 일부러 그녀에게 접근해서 그녀를 믿지 못하는 영웅들의 불신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배할 플래닛 X라는 행성을 만들고 또 라이벌인 정복자 캉이 훗날 지배할 지구는 과거에서 셀레스티얼이 없애도록 만들어서 캉이 미래에서 그 무엇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엄청난 계획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유니티 스쿼드의 리더 해복이 시간을 원래대로 되돌려서 모든 걸 없었던 걸로 바꾸고 로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완다는 그녀의 뮤턴트 능력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블 코믹스는 유니티 스쿼드의 시작부터 로그와 완다 사이를 나쁘게 설정해서 아직 엑스맨과 뮤턴트가 그녀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완다의 영웅적인 모습과 완다를 향한 불신이 자초한 엄청난 위기를 뒤이어 보여주면서 이제는 완다를 놔줘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엑스맨 팬덤이 완다를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무리였습니다. 디즈니와 폭스가 모두 스칼렛 위치 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마블 코믹스는 2014년에 엑시스라는 이벤트로 완다가 뮤턴트가 아니었다고 설정을 급히 변경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완다는 이제 팬들로부터 뮤턴트도 아닌 애가 뮤턴트를 멸종 위기에 빠뜨렸다고 욕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엠파이어 이벤트에선 완다가 또 한 번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뮤턴트들이 자신을 따라쟁이, 프리텐더라고 멸시하는 것을 알게 되자 완다는 뮤턴트들이 카산드라 노바에 의해 대량 학살된 제노샤에서 죽은 뮤턴트들을 부활시키는 마법을 씁니다. 그러나 이미 당시 엑스맨들은 크라코아의 특유의 부활 체계를 시작한 뒤였기 때문에 완다의 주문은 오히려 뮤턴트 좀비들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스칼렛 위치가 닥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닥스는 경계막을 만들어서 그 어떤 죽은 자도 이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마블 코믹스는 완다에게 속죄할 기회, 면죄부를 2개 줍니다. 하나는 다크홀드였고 다른 하나는 매그니토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다크홀드를 발견한 닥터둠과 같이 크톤과 싸웠습니다. 그녀는 이때 닥터둠이 라이프 포스 때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한 복수이자 이번에도 닥터둠이 자신을 속여서 크톤을 이용할 것이 뻔했으므로 오히려 닥터둠을 먼저 배신해서 자신이 직접 홀로 크톤과 싸웠습니다. 그녀는 결국 다크홀드를 자신의 몸 안에 흡수해서 크톤도 봉인해버립니다. 오직 완다가 죽어야지만이 크톤이 자유로워지는 것이었는데 지금의 완다는 크톤도 봉인할 정도로 아주 막강해졌습니다. 전투 후에 완다는 닥터둠에게 너가 날 그때 갖고 놀았으므로 이번에 돌려준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떠납니다. 비로소 크톤과 닥터둠에게 복수를 하고 자유로워진 완다는 어벤져스 디스어셈블드와 하우스 오브 M에 대한 죄로부터 속죄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완다의 또 다른 속죄는 바로 매그니토의 고난입니다. 현재 엑스맨은 크라코아라는 섬에서 호모 수퍼리어만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크라코아 시민들은 엄격한 규정을 거쳐서 세레브로를 이용해서 부활할 수 있었는데요. 완다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양아버지 매그니토는 그녀를 크라코아 섬에 초대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죽은 채로 발견되고 매그니토가 용의자로 지목당하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매그니토가 아니라 완다가 자살한 것이었으며 매그니토는 크라코아 몰래 그녀를 세레브로로 부활시켜서 그녀를 세레브로 부활 시스템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녀가 자살한 이유는 세레브로의 부활 시스템에 자신을 포함시켜서 자신이 마법으로 더 많은 뮤턴트들을 세레브로가 부활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매그니토는 무죄인 것이 밝혀지고 완다는 세레브로 시스템에 마법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세레브로의 대기실 웨이팅 룸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세레브로에 등록되기 전에 죽은 뮤턴트들을 포함해서 2천만 명의 죽은 뮤턴트들을 부활시킬 능력을 주었습니다. 일종의 업그레이드를 아주 강력하게 해준 것이죠. 그녀는 이 자살에서 자신의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괴물들이 크라코아를 파괴하는 것을 자신을 용서해야 하지만이 막을 수 있음을 알고 스스로를 용서합니다. 이제 스칼렛 위치는 크라코아의 영웅으로서 참여자, 속죄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하우스 오브 M의 죄를 완벽하게 속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캐릭터적으로도 자살과 스스로를 용서하는 성장도 보여주어서 여러모로 스칼렛 위치에 대한 속죄가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때 죽었기 때문에 크톤이 풀려났다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원작 내용을 살펴보면 영화 속 스칼렛 위치의 죽음으로서의 속죄가 조금은 아쉽게 연출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팬들은 완다가 죽은 것이 아니며 다시 크톤의 아바타가 되어서 악당이 되거나 혹은 돌아와서 제대로 참여할 것이라고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과연 MCU 스칼렛 위치의 미래는 무엇일지 이런 원작의 맥락들이 앞으로 MCU에 나올 일은 완다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인지 그 미래가 궁금해집니다.